여기는 모리탐정사무소. 1호와 초밥을 시킨 모리와 란이 초밥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와키타 카네노리는 항상 있던 그 꼬맹이는 어디 있는지 묻고, 코난이라면 꼬맹이들끼리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체스 대회를 갔다 하죠. 이 말을 들은 와키타는 과거 한 장면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데, 이곳은 니시토피아. 코바야시 선생님이 시라토리에게 꼭이기라며 부적을 건네고 있습니다. 체스 말 중에 하나인 나이트죠. 체스 룰을 잘 모르는 탐정단은 나이트는 강한 말이냐 묻는데, 하이바라는 능숙하게 체스에 관한 룰을 설명해줍니다. 이 모습을 본 와카사는 하이바라에게 얼굴을 들이밀더니, 하이바라는 체스도 잘하는구나, 혹시 부모님한테 배웠니?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코난은 급하게 끼어들며 아가사 박사님이 체스를 좋아해서 알려준 걸 거라 대신 답해줍니다. 코난이 굳이 이곳에 온 이유, 하이바라와 함께 체스 대회 응원을 가겠다던 탐정단의 보호자로 와카사 루미가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여튼 부적이라며 건네주는 나이트 키홀더를 본 지나가던 사이는 관심을 갖고 코난 일행 쪽으로 다가오는데, 자신도 체스 말 중에 하나인 룩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며 보여주는 대회 참가자 시로이 쿠르미.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힘이 솟아나 세게 공격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참가자 오가와라 킨지는 자신도 질 수 없다며 컵을 꺼내놓더니 바닥에 새겨진 K는 킹을 상징한다 자랑하죠. 디전 중 그 컵에 아이스티를 담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킹의 옆자리란 뜻의 오가와라여서 하는 루틴이라 하죠. 또 그런 물건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자신도 징크스가 있다며 입을 여는 참가자 키시타니 나오토. 체스 시합이 시작되면 나이트의 얼굴을 자신이 쳐다보는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합니다. 자신은 어디 가서도 알아주는 쫄보라 그렇게라도 말이 쳐다봐주지 않으면 심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낀다 하죠. 이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그런 것들에 의지하니 매번 지는 거라 독스를 퍼붓고 나타나는 참가자 키사키 쿠니카즈. 그는 체스는 그냥 머리만 쓰면 되는 거지 뭔 루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냐 말하는데, 루틴하니까 생각이 난다며 작년 시합 때 휴대폰 벨소리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설정해놨다가 발목을 잡힌 사소 류이치로라는 미련한 분이 생각난다 말하는 오가와라 킨지. 그런데 류이치로라는 말을 들은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쿠루미는 그 사람의 얘기라면 그만하자 버럭하며 슬슬 시합장으로 들어가자 제안하고, 시라토리도 첫 번째 대결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코바야시가 준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짓는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쿠로다 효우에. 시라토리의 첫 상대는 쿠로다 관리관이죠. 게다가 이 사람 실력이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시라토리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즈음 익숙한 멜로디가 대회장에 울려 퍼지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까 킨지가 말했던 그 노래가 대회 도중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시합이 끝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쿠로다에게 패배한 시라토리도 시무룩하며 코난 일행에게로 오죠. 코난은 쿠로다 효우에를 보며 놀라고 그도 체스를 굉장히 좋아해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아유미는 코바야시 선생님이 부적도 주셨거늘 시라토리가 졌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데, 어라, 아유미의 말을 들은 시라토리가 이것저것을 뒤져보지만 없어요. 코바야시 선생님이 준 나이트 키홀더가 없죠. 당황한 시라토리는 키홀더를 찾기 위해 시합장에 다녀온다 말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대기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 쿠로다와 와카사는 인사를 건네는데, 쿠로다가 와카사에게 우리 전에도 어디 체스 시합장에서 보지 않았냐 묻죠. 이 말에 아마도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는 대답을 하는 와카사. 한편 나오토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 좋은 메시지는 아닌 듯 표정이 좋지 않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고 집어드는데 나이트 키홀더. 이곳은 대기실 앞 음료 자판기. 아까 마주친 사람들이 시합을 끝내고 음료수를 뽑아먹고 있습니다. 이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세 사람. 그들은 소리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이 없어 음료수를 들고 대기실로 들어가죠. 그렇게 코난 일행과 세 명의 일행은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킨지가 들고 있던 컵이 깨지며 가방에 화살이 날아와 박힙니다. 킨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코난과 쿠로다는 현장을 살피며 문이 열려있음을 발견하죠. 쿠로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대기하라 명령하고 코난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코난은 복도를 뛰다 화장실 앞 청소 간판을 보고 이질감을 느낍니다. 다른 층들과는 간판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보는 코난은 칸막이 바닥 틈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이 피가 흘러나오는 칸막이의 문을 열어보는데 심장과 다리 양쪽에 화살을 맞고 사망한 키시타니 나오토를 발견하죠. 추가로 나오토 시체 밑에 떨어져 있는 시라토리의 부적 나이트 키홀도도 보게 됩니다. 코난과 쿠로다는 경찰을 부르고 키홀도의 주인인 시라토리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시라토리는 키홀도를 잃어버려 이곳저곳에서 찾아보고 있었다 말하죠. 화장실에서 발견된 건 아마도 쿠로다와의 시합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갔는데 손수건을 꺼낼 때 흘린 걸 거라 진술합니다. 그 이후 당연히 화장실도 찾아봤지만 칸막이 안에는 사람이 있어 그 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죠. 그 이후 전화를 하기 위해 갔던 계단 주변을 찾으며 있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코난은 계단을 찾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냐 묻고 없다는 말에 그 미소를 짓는데 코난이 미소를 지었던 이유는 CCTV를 살펴본 결과 사건 발생 후 시체가 발견된 층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없었죠. 즉 범인이 이곳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저지르고 계단으로 도주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시라토리가 그 계단을 지키고 있었던 셈. 범인은 아직 2층에 남아있는 4명 중 1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죽은 키시타니 나오토를 제외한 시로이 쿠루미, 오오가와라 킨지, 키사키 쿠니카즈, 그리고 시라토리 닌자부로, 그렇게 용의자로 지목된 4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들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키사키 쿠니카. 자신은 시합장에서 나와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고 있었는데 오가와라와 시로이가 얘기를 하며 걸어왔고 셋이서 자판기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뒤 줄곧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진술하죠. 메구레는 내 놈의 대전 상대가 사망한 나오토였는데 특이했던 점은 없었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시합이 끝나고 나오토도 자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핸드폰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파래지며 어딘가로 뛰어갔다 하죠. 추가로 2가지의 정보를 더 알게 되는데 셋이서 자판기에서 들었던 소리는 보곤이 날아와 박히는 소리였다 합니다. 쿠니카의 재킷 등짝이 찢어졌다는 점과 자판기 옆에 박혀있는 화살이 그 증거고 이를 본 세 사람은 각각 자신을 노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죠. 여튼 추가로 얻은 다른 정보는 문자를 받고 뛰어나갔던 나오토의 휴대폰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합니다. 두 번째, 시로이 쿠루미. 그는 시합장에서 나와 자판기 앞 키사키를 만날 때까지 계속 대전 상대인 오가와라랑 같이 있었다 하죠. 그 후 살인 현장 옆에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그 안에 틀어박혀 음악을 들으며 오가와라와의 대전 스코어를 떠올리며 실실 웃고 있었다 합니다. 오가와라를 이겨본 건 처음이기에.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건 화장실에서 나온 후고 음악을 듣고 있었기에 남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못 들었다 하죠. 마지막, 오가와라와 킨지. 그는 시로이와 화장실 앞에서 헤어졌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때도 분명 화장실 한 칸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있었지만 그게 키시타니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죠. 용병만 본 뒤 대기실에 와 자신의 전용 글라스에 홍차를 따는 도중 보호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합니다. 메구레는 킨지에게 화장실에 갈 때 이 나이트 키홀더를 본 적이 있냐 묻는데 코난은 갑자기 그 키홀더를 가까이에서 좀 보여달라 부탁하죠. 자세히 보니 나이트의 오른쪽 얼굴에 피 묻은 손으로 잡은 자국이 찍혀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쿠로다는 미간을 움켜쥐며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생각하죠. 여튼 코난은 피 묻은 체스말로 보아 죽기 전 어딘가에 다잉 메시지를 남겨놨을지도 모른다 말해주고 나이트 키홀더와 같이 떨어져 있던 잡지책에서 미스터리한 피투성이의 손자국이 나있는 페이지를 발견합니다. 그 손자국의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고곡 같은 핏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키홀더 바닥에 피를 찍어 말의 방향을 알 수 있게 올려둔 걸 거라 말해주죠. 코난의 말을 듣고 나이트 키홀더를 핏자국이 난 대로 올려보는 메구레. 하지만 그저 평범한 체스촉이 나이트의 배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피투성이의 손자국을 왜 남긴 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 이때 소녀탐정단이와 코난에게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물건이 버려져 있었다 알려주죠. 형태도 색깔도 똑같은 2개의 안경 케이스. 그 안은 한쪽은 비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가득 들어있다 합니다. 혹시나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나 해서 말해주러 왔다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다시 한번 잡지 페이지를 보더니 범인을 알아낸 듯한 미소를 지으며 용의자 3명을 쳐다봅니다. 한편 용의자 3명은 메구레에게 그만 보내달라 어필하는데 대기실에서 범인한테 보호건을 맞아 다친 자신이 범인일 리가 없지 않냐 말하며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보내달라 말하는 오가와라 킨지. 자판기 앞에서 보호건이 날아와 재킷 등이 찢어진 걸 봤을 때 자신은
자신을 노린 걸 거라 말하는 키사키 쿠니카즈. 그렇게 따지면 그 화살이 날아온 자판기에 같이 서 있던 자신을 노린 걸지도 모른다 주장하는 시로이 쿠루미. 그들은 오히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았던 시라토리가 범인인 거 아니냐 버럭하지만 코나는 휴대폰으로 손바닥 자국의 잡지를 보여주며 이 다행 메시지상 시라토리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죠. 이 말에 메구레와 쿠로다는 놀라며 다행 메시지를 풀었냐 묻고 이 다행 메시지는 체스를 조금만 알고 키시타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풀 수 있다 대답해 주는데 퀸즈는 이 말을 듣더니 혹시 그 암호 적과 아군의 퀸이 있는 진영인 퀸즈 사이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퀸을 번역하면 여왕 또는 왕비와 중전은 키사키, 자켓이 찢어졌던 키사키 쿠니카즈로 시선이 쏠리죠. 하지만 코나는 고개를 저으며 개수작,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합니다. 키시카니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죠. 체스 게임이 시작되기 전 나이트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는다고. 그걸 토대로 잡지에 난 배열을 반대로 보게 된다면 킹스 사이드, 즉 왕의 옆자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오가와라 킨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는 대기실에서 보호건까지 맞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따지죠. 하지만 코나는 역으로 말합니다. 화살이 날아와 맞는 걸 직접 본 사람이 있냐고. 파항 소리와 함께 글라스가 산산조각 나면서 다치는 모습만 봤지 직접적으로 화살이 날아와 맞는 것을 풀로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즉 네덜란드의 눈물로 샤프트를 뺄 수 있는 화살을 사전에 준비한 뒤 글라스를 깨트리면서 가방에 숨겨놨던 샤프트를 다시 끼워 던져 자신이 노려진 척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때 아가사 박사님이 들어오며 네덜란드의 눈물에 관해 설명해주죠. 코난이 범인을 알아내면서 사전에 박사님께 전화를 했던 겁니다. 네덜란드의 눈물을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유리 막대를 번호로 가열해 녹은 유리방울을 물속에 떨어뜨려 식혀 굳히면 끝이라 하죠. 물에 떨어진 고온의 유리방울은 우선 바깥쪽이 식으면서 수축되고 그 직후에 안쪽도 식으면서 쪼그라들려고 하지만 이미 바깥쪽이 굳어버려 쪼그라들지 못하고 인장응력이 발생해버린다 하는데 이때 안쪽에 고여있던 그 힘이 유리방울의 꼬리를 부러뜨리면 해방되어 산산조각 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합니다. 참 쉽죠? 여튼 이러한 원리로 대기실에서 자신의 글라스를 깬 거라 말하죠. 네덜란드의 눈물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한 건 탐정단이 휴지통에서 발견한 안경 케이스. 휴지통에 2개가 버려져 있던 걸 보면 네덜란드의 눈물을 예비로 하나 더 가져왔었다는 거고 킨지의 가슴에 꽂아둔 만년필을 쓰면 쉽게 이 눈물과 글라스를 깨트릴 수 있었을 거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추리는 처간의 잔상 때처럼 휴대폰을 보여주며 시니치에게 들었다 메구레에게 속삭이죠. 코난의 말을 들은 쿠로다는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데 오가와라는 체스 시합에서 일부러 져 빨리 끝마친 뒤 피해자인 키시타니에게 문자를 보내 화장실로 오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에 자판기 앞에 툭 하고 무언가 꽂히는 소리를 휴대폰으로 내며 동시에 키사키의 재킷 등짝을 커터날로 그었다. 그 후 키시타니가 기다리고 있는 화장실에 가 가방에 넣어뒀던 가짜 청소 중이라는 간판을 세워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키시타니를 보호건으로 쏴 살해한 뒤 대기실에와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호건으로 공격당한 척 연기를 했다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내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곤 증거가 없지 않냐 말하는 오가와라. 만년필. 쿠로다는 오가와라에게 다가가며 내놓은 가슴에 있는 만년필이 그 증거일 거라 합니다. 만년필을 사용해 글라스를 깼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끌려 재빨리 다시 가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하기에 그 만년필에 내 놈의 혈흔과 유리 조각이 묻어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오가와라는 바닥에 주저앉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신은 빨리 져주고 나왔다 쳐도 키시타니의 시합이 빨리 질 줄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시합에 나왔던 곡으로 키시타니를 동요하게 만들어 빨리 나오게 만든 걸 거라 추리하는 쿠로다. 하지만 그건 동요하게 만들기 위해 튼 게 아니라 색출하기 위해 틀었던 노래라 합니다. 1년 전 그 곡으로 사서 류이치로를 함정에 빠뜨린 악마를. 작년 시합 중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와 당황하며 가방 속에 든 휴대폰을 확인한 류이치로. 이를 자신이 아니라고 심판에게 확인시켜줬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죠. 그 이후 그는 체스 공포증이 생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휴대폰 벨이 울릴 때마다 겁에 질려 결국 자살을 했다 합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하죠. 그때 나는 절대 휴대폰 벨소리를 울리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키사키는 정말로 키시타니가 한 게 맞냐 묻는데, 오늘 노래가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했지만 단 한 사람, 키시타니만은 자신의 가방을 빤히 응시했다 합니다. 그 이후 사소 료이치로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한 내 놈에게 할 말이 있다. 화장실로 와라 라고 문자를 보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하죠. 그럼 왜 키시타니는 료이치로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였을까? 그건 시합 초반부터 긴장해버리는 키시타니를 본 료이치로가 시합 전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들으며 릴렉스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 화가 나 이 세상에는 겁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놨다 합니다. 그렇게 키시타니의 심장에 화살을 쐈지만 죽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 딱해져 확인 사살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 사이 키시타니가 다행 메시지를 남겼고, 그 다행 메시지로 인해 자신의 범행이 들킨 것을 아쉬워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오가와라 킨지는 체포되고 다들 배가 고프다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 밥을 먹자 하는데, 갑자기 쿠로다 효우에가와 잠깐 코난을 빌려가도 되냐 묻죠. 얘기가 끝날 때까지 밖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아이들을 챙겨나가는 선생님들. 그런데 카메라가 움직이더니 누군가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CCTV의 줌은 확대되더니 와카사 루미에게서 멈추는데, 그 회장 밖 한 차량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인물, 검은 조직의 2인자 럼. 그는 와카사의 영상을 보더니 키안티와 코른을 부르라 명령하고, 럼은 키안티와 코른이 왔다는 말에 타깃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타겟은 키 170에 줄무늬 우산을 든 머리 긴 여자. 그 타겟이 지금 코른과 키안티의 라이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타겟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낯익은 실루엣, 소녀 탐정단입니다. 그렇다면 줄무늬 우산 속 인물은 그들의 지인이라는 건데, 이때 타겟의 조준을 마친 키안티와 코른은 방아쇠를 당기는데, 한편 빈방으로 들어간 쿠로다는 코난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이트의 사진을. 이 사진은 17년 전 암살당한 어떤 미국 요인이 죽기 직전 남긴 다잉 메시지라 합니다. 이번 체스 사건 다잉 메시지를 순식간에 푼 내놈이라면 이 사진 속 메시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렀다 하죠. 이 말에 코난은 그건 신이치 형한테 물어봐서 푼 거라면서도 다잉 메시지는 못 참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준다면 자신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한번 짓거려, 아니 말해보라 하는데, 17년 전 쿠로다는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체스 대회를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건너갑니다. 그렇게 호텔 안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와 한 잔을 걸치고 시간이 지나 취한 친구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동하는데, 아만다 휴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소문이 날 정도로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그런 거물의 옆을 지나치게 되죠. 그녀를 지키는 보디가드는 쿠로다를 쳐다보며 범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다른 보디가드들에게 연락해 마크를 시키려 하지만, 아만다는 그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발걸음을 서두르자 합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아만다가 서둘러 만나러 온 인물, 하네다 코지. 그는 장기의 달인이지만 지난번 체스 대회에서도 4강에 든 실력자이며 아만다 휴즈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녀는 그런 코지와 함께 체스를 두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던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하던 게임이 어느덧 끝이 나고 아만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데, 그녀의 보디가드 레이첼 아사카가 다른 동료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뭔가 이상하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아만다는 표정이 굳어지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사카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체스말 하나를 하네다 코지 방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 물건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 지금 바로 가지고 와달라고. 그렇게 아사카가 체스말을 가지러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치죠. 아만다는 여유롭게 그들을 쳐다보며 나는 내 놈들을 초대한 기억이 없다 말하는데, 그중 아는 얼굴을 발견했는지 가장 뒤에 있는 인물을 가리키며 50년 전 꼬맹이가 많이 더 컸군 이라는 대사를 내뱉습니다. 아만다는 기억을 더듬으며 50년 전 일본 대부호 카라스마 렌야의 생일 파티에서 럼이라는 기묘한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임을 생각해내죠. 그나저나 이 호텔 곳곳엔 자신이 신뢰하는 보디가드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곳에 도달했는지 묻는 아만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자신의 왼쪽 눈은 한 번 본 것들은 절대 잊지 않는 능력이 있다 답해줍니다. 30분 전 해킹한 호텔 CCTV를 보고 있는 럼. 그동안 관찰한 아만다의 영상을 토대로 순식간에 그녀를 지키고 있는 보디가드들의 위치를 파악. 조직원들을 보내 그들을 처리한 거죠. 상대의 작은 버릇과 몸짓은 물론 변장을 해도 단번에
단번에 간파할 수 있는 샤류난, 왼쪽 눈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만다는 카라스마 렌야가 내놈의 그 능력을 이용해 정적의 거물들을 조종해 힘을 키우려는 거냐며 단번에 그 의도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도 찾아낸 거냐 묻는 아만다. 럼은 좀 고생하긴 했지만 당신의 측근 보디가드인 레이첼 아사카가 아마도 내놈의 약점일 거라 말합니다. 아만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보디가드의 딸. 그런 아사카를 아만다는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키웠죠. 럼은 아사카도 너를 진짜 엄마처럼 여기고 있을 테니 이 독약으로 죽이겠다 협박하면 바로 나타날 테고 그녀만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내 녀석도 우리 조직의 가족이 될 거라 웃으며 말하는 럼. 하지만 아만다는 럼의 손을 붙잡더니 그가 들고 있던 독약을 스스로 삼켜버립니다. 아만다는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본 럼은 아만다를 포기. 부하들에게 서둘러 아사카를 찾으라 명령하죠. 그녀에게서 조직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만다의 부탁을 받고 하네다 코지의 방으로 찾아간 아사카. 하지만 코지는 그녀가 놓고 간 체스말 따위는 없다 얘기해주죠. 코지도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한 아만다가 마음에 걸렸는지 아사카에게 전후 사정을 말해달라 하고 이를 들은 하네다는 아만다는 아마도 자신이 위기에 빠짐을 직감하고 당신이라도 구하기 위해 나에게 보낸 걸 거라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카는 당장 아만다에게 가야 한다며 방문으로 향하는데 오히려 검은 조직들이 먼저 하네다 코지의 방에 벨을 누르죠. 하네다는 아사카에게 숨어있으라 말한 뒤 자다 일어난 척 연기를 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코지에게 혹시 일본계 여자가 이곳에 오지 않았냐 묻는 럼. 코지는 그런 여자는 오지 않았다며 이 늦은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 소리치곤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 하네다에게 아사카는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고 엮이는 인물이라면 누구라도 서슴없이 죽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서둘러 자신이 이 방에서 나가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아사카를 쓰러뜨리죠. 의식을 잃어가는 아사카에게 코지는 자신의 비장의 부적이라며 장기말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게 완전히 기절한 아사카를 책장 뒤에 숨기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다시 벨소리가 울리고 다시 한번 문을 열며 또 당신들이냐며 화를 내는 코지. 하지만 럼은 단번에 책장에 꽂힌 파일이 몇 미리 정도 움직였음을 알아채죠. 방금 전 몇 건을 꺼내봐서 움직였을 거라는 말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자신도 그 파일들을 좀 보고 싶다며 책장으로 다가가죠. 이때 카라스마 렌야 코지의 입에서 검은 조직 보스의 이름이 나오고 이 말에 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었는데 30년 전쯤 국제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몸이 안 좋아 결석한 카르스마 회장의 대리로 나온 것이 생각났다 하죠. 내 놈은 눈이 좋은 것 같지만 자신은 머리가 좋다 하며 그 후 코지는 아사카가 있는 곳을 말하라며 구타를 당하는데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아만다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 판단하는 럼. 그는 주머니에서 아만다에게 먹인 독약을 다시 꺼내들고 하네다 코지의 입속에 밀어넣죠. 그러며 이 독약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꼭 확인하는 게 규칙인데 아만다처럼 내일 신문이 가르쳐주겠지라는 멘트를 남기곤 서둘러 철수합니다. 홀로 화장실에 남겨진 코지는 독약의 기운에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코지는 어떻게든 그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 생각하다 어머니가 주신 거울을 꺼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럼이 아만다 휴즈에게 찾아갔을 때 휴즈는 럼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었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하지만 이를 본 럼은 SWAT, 스왓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접어두는 게 좋다 말합니다. 우리 조직에 합류한 젊은 여성이 내 놈의 목소리로 FBI 장관에게 전화해 오늘 약속은 취소라 말했다 하죠. 사실 오늘 밤 아만다는 일본 경찰과 함께 검은 조직을 혼내줄 계획을 세우려 했었다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럼의 계획대로 흘러가나 했는데 같은 시각 화장실. 많지 않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쿠로다 옆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낯선 남자. 쿠로다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며 손을 내미는데 누군가 전기 충격기로 쿠로다를 급습하죠. 하지만 어림없지
가볍게 괴한의 손을 잡더니 앞에 있는 녀석과 함께 제압해버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한 쿠로다는 곧장 호텔 프론트에 가 아만다의 방호수를 알려달라 하지만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듣게 되죠. 사실 오늘 밤 아만다 휴즈가 기다리던 일본 경찰은 쿠로다 효우였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쿠로다는 기지를 발휘해 벨보이가 지나가는 곳에 휴대폰을 놓은 뒤 전화를 걸어 받게 한 다음 자신은 아만다의 보디가드인데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지만 지금 경호로 인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주운 전화기를 아만다의 방으로 좀 가져다 달라 얘기하죠. 그렇게 계획대로 아만다의 방을 찾아낸 쿠로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합니다.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만다 휴즈의 시체를 발견하죠. 쿠로다는 벨보이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소리치고 방 안을 살펴보는데 아만다가 쓰러져 있는 책상 위에 체스판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이트가 시계와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그 시계의 문자판에는 키스 마크가 남겨져 있고 나이트의 피눈물은 립스틱으로 눈 주변을 칠해놓은 거였죠. 쿠로다는 사진을 찍으며 다행 메시지를 글로 남기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범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고 옆에 대동하고 있던 보디가드는 하네다 코지 명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채는데 그가 단번에 코지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와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을 때 하네다 코지의 모습을 봤었고 저녁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올라가는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한 쿠로다는 다급히 전화를 하고 있는 벨보이에게가 하네다 코지의 방번호를 알려달라 말하죠. 그렇게 하네다 코지의 방호수를 알아낸 쿠로다는 그의 방으로 달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이지만 런과 검은 조직 일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수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 다시 코지가 묵고 있다는 1502호실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문을 닫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가볍게 제압.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쿠로다는 소리가 나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그곳에서 사망한 하네다 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만다의 방과 달리 이 욕실은 묘하게 어질러져 있고 깨진 식기 사이에 섞여 있는 가위와 글자가 새겨진 손거울, 물이 틀어져 있는 세면대. 이때 책장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고 쿠로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는데 기절해 있던 아사카가 책들을 밀쳐내며 나오고 있죠. 쿠로다는 그녀가 아만다 휴즈 옆에 있던 보디가드임을 눈치채고 말을 걸려 하지만 하네다 코지의 시체를 발견한 아사카는 쿠로다가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오해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쿠로다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떨어지는데 사망한 아만다 휴즈의 사진을 보게 되죠. 아사카는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며 오열하고 그 틈에 쿠로다는 아사카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경찰이와 철수한 럼은 호텔 및 차 안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데 차 창문 밖에서 수많은 종이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네다 코지의 장기 기복. 이를 본 럼은 예상대로 책장 안에 아사카를 숨겨놨었다는 걸 눈치채고 아직 경찰이 하네다 코지의 죽음은 모른다 판단, 조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코지의 방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쿠로다와 마주치는 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다행히 무사히 지나치지만 하네다 코지의 방에 들어간 럼은 책장 안에 아사카가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죠. 추가로 하네다가 죽은 화장실을 보며 이렇게까지 어질러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주변을 살펴보려 하는데 일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침대에 묶여있던 동료가 자신은 덩치 큰 일본인에게 당했고 곧 이곳으로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는 정보를 말해줬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럼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남자가 자신의 부하를 제압했고 그가 끌고 나간 캐리어 안에 아사카가 있다 판단, 부하들에게 당장 쿠로다를 쫓으라 소리치죠. 그리고 순식간에 검은 조직은 쿠로다의 차량을 뒤쫓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차량 중 단번에 쿠로다의 차량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쿠로다가 하네다 코지방 앞에 있던 검은 조직을 제압하고 쓴 캐리어가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는 가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검은 조직에게 쫓기며 운전을 하던 쿠로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혀 엄청난 폭발에 휘말립니다. 부하들은 럼에게 가서 마무리를 하고 오겠다 하지만 럼은 이곳은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안된다 말하며 철수를 지시하죠. 불행 중 다행일까요? 쿠로다는 이 사고로 인해 10년이란 시간 동안 의식불명으로 입원을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추가로 앰뷸런스에서 의식을 잃기 전 구급대원에게 조수석에 탄 여자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건 당신뿐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하죠. 그렇게 코난을 바라보며 자신이 기억하는 17년 전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라 말하는 쿠로다.
코난은 제법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만다가 남긴 다행 메시지는 대충 풀었다 합니다. 우선 암호의 키포인트는 손목시계 문자판에 찍힌 키스마크. 처음엔 입술에 립스나 립스틱 색깔인 레드 아니면 그대로 키스마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한번 지웠다 다시 찍은 입술 자국을 남긴 거라 하죠. 즉 입술, 입모양이 중요하다 판단. 아만다는 마우스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었을 거라 합니다. 또 문자판에 찍힌 립스틱 모양이 양쪽 끝이 잘려져 있으니 입술이나 입의 스펠링 양쪽 끝을 잘라내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마우스의 양쪽 끝을 자른 아웃. 이 단어를 시계의 워치라는 단어와 합치면 watch out, 경계해라 라는 뜻. 뭔가를 경계하라는 것 같은데 의심이 가는 건 나이트 눈에 칠해져 있던 립스틱. 누군가의 눈을 가리키는 것 같다 말하는 코난. 이 말을 들은 쿠로다는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마주친 남자의 모습이 모노클 너머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벤과 같은 느낌의 인상을 받았다 하는데 코난은 또 17년 전 아만다를 경호하고 있던 보디가드가 확실히 와카사 선생님이 맞냐 묻습니다. 쿠로다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만날 때마다 몹시 노려보는 것이 어쩌면 아만다와 하네다 코지를 죽인 게 본인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와카사 본인에게 묻기 위해 전화를 하려 하는데 박사님한테 착신 이력이 5통이나 넘게 와 있습니다. 그만큼 쿠로다 이야기에 집중해 몰랐던 거죠. 코난은 곧장 박사님께 전화를 걸고 아가사 박사님은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다 너무 안 와서 지금 막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중이라 말해줍니다. 코난은 곧 합류할 테니 우선 와카사 선생님을 바꿔달라 말하죠. 하지만 와카사 선생님이라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먼저 집에 돌아갔다 답해줍니다. 자기 우산을 놔두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우산을 놓고 갔냐 묻는 코난. 박사님은 카페에서 우산을 꺼낼 때 와카사 선생님이 코바야시 선생님의 우산을 망가뜨려 자기 우산을 주고 갔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표정이 굳더니 절대 그 우산을 못쓰게 말리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박사님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 전화가 끊기고 맙니다. 한편 줄무늬 우산을 조준하는 코른과 키안티. 목표물을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었다 말하며 서로의 저격 포인트를 체크하죠. 그리곤 카운트를 세며 서서히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 모습을 차 안에서 만환경으로 지켜보고 있던 럼. 그런데 와사카가 처음 신고 들어간 신발과 다름을 눈치채고 코른과 키안티에게 저격을 중지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총알은 발사됐고 그 총알은 코바야시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렇게 코바야시 선생님은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럼의 갑작스러운 준지 명령으로 조준이 흔들려 천만다행으로 총알은 비껴나가죠. 그리고 키안티가 왼쪽 어깨에 총을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바닥에 쓰러진 키안티. 하지만 코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총알이 날아온 위치를 확인하곤 타깃이 있던 건물 옥상에 저격수가 있다 보고하는데 와카사 선생님이 우비를 입고 검은 조직을 저격한 거였죠. 자신의 동료를 미끼로 쏘게 만들어 상대의 저격 포인트를 알아낸 다음 반격하는 체스의 전술 갬빗. 럼은 키로와 코른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자신의 오른쪽 눈을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이 오른쪽 눈의 시간을 되돌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의 효력이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 시간을 돌리는 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상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 2편 살아내 악마였습니다. 그렇게 조직은 철수하고 저격을 했던 와카사 선생님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데 17년 전 기절하기 직전 초지일관 자신을 지켜주겠다 말을 하며 부적을 건네준 남자 하네다 코지. 와카사는 그가 준 장기말을 불끈지며 이야기는 정말로 마무리됩니다. 이상 정리 끝! 뒷이야기입니다. 여기 코난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 슈이치죠. 그는 오늘 있었던 체스 사건과 17년 전에 쿠로다가 겪은 이야기, 또 검은 조직이 아사카를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해주는데 아카이는 아사카가 바다에 갔음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건 사선을 뚫고 나올 때 온몸에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한 걸 거라 추리합니다. 즉 17년 전 아만다 휴즈의 보디가드였던 인물이 아사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17년 전 살해당한 하네다 코지가 아카이의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다 합니다. 아카이의 아버지와 하네다 코지의 아버지는 친구였는데 MI6 첩보원이었던 아버지한테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 전화가 왔다 하죠. 현지 경찰도 일본 경찰도 믿지 못하겠다 말하며 아카이의 아버지인 치토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오랜 친구였던 아만다의 장례식도 참석할 겸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치토무는 전화를 끊고 아내인 메리세라에게 하네다 코지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 말하는데, 메리는 느낌이 좋지 않다며 자신도 같이 가 도와주겠다 말하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셋째와 어린 아카이와 하네다를 돌보는 게 더 힘들 거라며 유머있게 거절합니다. 그게 아카이 슈이치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 하죠. 추가로 17년 전 아만다의 유능한 보디가드들이 전원 기절해 있었다는 점, 그건 코난의 추리대로 아만다의 다행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말하는 아카이. 경계해야 하는 눈을 가진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검은 조직과 싸우게 될 때 큰 변수가 될 거라 걱정하며 전화를 끝내는데, 이번 17년 전의 진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떡밥 회수를 한 반면 또 많은 떡밥을 뿌린 편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7년 전과 같은 현장편에서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말하죠. 혹시 하네다 코지를 아냐고. 코난은 7관왕에 가장 가깝다고 기대를 모았던 천재 기사지만 취미로 하던 체스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죽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합니다. 이에 하이바라는 그 이름은 조직에 있었을 때 본 적이 있다 말하며 아포톡신을 먹인 인물 리스트에 내 놈 이름 뒤로 두 번째에 기재되어 있었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놀라며 아가사 박사님 댁에가 하네다 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네다 코지, 17년 전 대회 전날 투숙하던 호텔방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사망. 방은 매우 어질러져 있었고 살해당할 때 저항은이 발견됨. 하지만 사인은 불명. 추가로 같은 날 호텔의 다른 방에서 사망한 미국인 자산가 아만다 휴즈의 사인도 알 길이 없다. 유일한 용의자는 사건 이후 자취를 감춘 아만다의 보디가드 아사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코난은 이를 보더니 하이바라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째, 아사카라는 녀석에 대해 아는 게 있냐 묻습니다. 하이바라는 하네다 코지의 사인이 불명이라는 점과 아포톡신 4869를 먹인 인물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있었으니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답하죠. 둘째, 17년 전 살해당한 하네다 코지의 이름이 왜 자신보다 두 칸 아래에 있냐 묻습니다. 그건 관리자가 죽인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죠. 인물의 혈액형이나 다른 특징적인 거로. 마지막 코난의 세 번째 질문, 내 놈 대체 몇 살이냐? 자신이 먹은 그 약이 17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면 내 놈의 나이는 대체 어떻게 되먹은 거냐 말합니다. 하이바라는 이 질문에 인상을 팍 쓰며 전에 말했듯 18살이라 대답하죠. 아마도 하네다 코지에게 먹인 약은 자신의 부모님이 만든 약일 거라 합니다. 자신은 연구소가 타다 남은 자료를 긁어모아 그 약을 다시 부활시킨 것뿐이라 설명하죠. 조직에선 엄마 아빠의 연구소에 불이나 함께 불타 죽었다 했지만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엄청난 떡밥이 될 만한 얘기를 던졌었죠. 자신이 진짜로 만들어야 했던 건 다른 약이라고. 과거 이 떡밥과 이번 17년 전의 진상을 보면서 느낀 건, 여러분들도 이제 예상하겠지만 아포톡신은 젊어지게 하는 약인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럼은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었죠. 그 약의 효력이 나의 상상대로라면 오른쪽의 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검은 조직의 보스 카라스마 레냐는 말도 안 되는 부자였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생을 꿈꿨을 겁니다. 과거 모든 왕과 권력자들이 그러했듯.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연구원들을 모아 비밀리에 지령을 내린 걸 테죠.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는 독약을 만든다라는 면목하에. 이인자인 럼조차 약의 효력이 내 상상대로라면 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기에 아마도 카라스마 레냐와 연구원 몇 명만 아는 극비의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약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었으니 그건 부작용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많은 데이터와 임상실험이 필요했고 이 아포톡신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줘 상대방을 죽일 때 사용하도록 했던 겁니다. 럼은 아만다와 하네다 코지에게 이 독약을 먹이며 말했죠. 이 독약은 먹이게 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꼭 확인하는 게 규칙이라고. 이 말은 희박한 확률을 뚫고 작아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튼 자료를 찾던 코난은 당시 현장에서 깨진 식기들 사이로 거울도 끼어있다 말하는데 PTON이라는 알파벳이 적혀있다 하죠. 하이바라는 그건 아마도 푸던 마스카라 라는 단어일 거라 합니다. 17년 전 유행했던 화장품 메이커에서 만든 거울인데 자신의 엄마와 언니의 유품에서도 있었던 거라 기억한다 하죠.
그러며 그런 것보다 의아한 건 이게 만약 진짜로 검은 조직의 소행이라면 어째서 이런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지가 의아하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사라지는 게 그들의 방식인데 말이죠. 이러한 정보들은 누가 수수께끼를 풀어달라는 듯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그 블로그의 마지막 글은 하네다 코지가 죽기 전 누군가에게 여러 곳을 맞았다는 흔적과 그의 오른손엔 방에 구비된 작은 가위를 거머쥐고 있었던 사진이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가사 박사님은 오늘 아침 오쿠오초에서 살인사건에 일어난 걸 TV에서 봤는데, 그 사건도 피해자가 자신이 발명한 가위를 거머쥔 채 죽어 메구레에게 연락이 왔었다 말하죠. 그렇게 코난과 스바루 박사님은 오쿠오초 살인사건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을 알아내죠. 오쿠오초 살인사건의 현장이 17년 전 하네다 코지의 사건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화장실에서 죽은 피해자, 글자가 박혀있는 유리가 깨져 있다는 점, 쥐고 있던 가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틀어져 있었다는 세면대의 물. 이를 본 스바루는 코난에게 자신이 FBI에 차출된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 말합니다.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자신의 아버지지만 아마도 그 이후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FBI에 차출됐다 말한 걸 테죠.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코난과 스바루는 17년 전 하네다 코지가 남긴 다행 메시지를 풀게 됩니다. 시체 틈 사이에 널브러져 있던 유리 파편, 그 거울에 남겨져 있던 알파벳 PTON. 보통 사람들은 이 남겨진 글자를 보고 고민을 할 테지만 하네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노려 범인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번 꼬아놨던 거죠. 푸돈 마스카라에서 PTON을 제외하고 남은 알파벳들을 조합하면 용의자로 지목된 아만다의 보디가드 아사카, 그리고 럼, 이렇게 럼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려주는 메시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모리 탐정소로 돌아온 코난은 전화를 하고 있는 모리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17년 전 하네다 코지가 살해당해 미궁에 빠진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한 인물이 심야 방송에 출연하는데 나와달라 한다 하죠. 그 인물은 영혼 탐정 후타 가이토, 즉 방송에서 하네다의 영혼을 불러내 그때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내겠다 발언했다 합니다. 하지만 후타 가이토는 사전 조사를 하며 때려 맞춘다든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어 퇴출당했던 인물, 온전히 그를 믿을 순 없겠지만 반대로 세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이 같은 일을 벌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걸 관가해선 안 될 거라 판단한 코난은 모리를 따라가 그가 묵고 있다는 호텔에 가게 되는데, 영혼 탐정 후타 가이토가 영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코난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은 조사를 하기 위해 여포실에도 벨을 누릅니다. 그런데 여포실에 묵고 있는 건 세라 마스미였죠. 이때 세라의 엄마인 메리도 방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베란다 밑쪽에 숨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코난은 세라가 연역 밖의 인물이라 말했던 메리의 사진을 손에 넣죠. 추가로 범인임을 들킨 인물이 메리가 있는 방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급소를 정확히 찔러 의식을 끊어놓으며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때 제압당한 걸 모르는 세라는 방문을 열며 엄마라 크게 외치고 코난은 이를 듣게 되죠. 그리고 코난은 생각합니다. 혹시나 17년 전 아만다의 보디가드 아사카가 세라의 엄마가 아닐까 하고, 여담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진가 워커는 하네다 코지 사건을 탐색하고 다닌 후토 가이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코난과 메리 세라의 예상대로 하네다 코지라는 이름이 연관되어 있어 검은 조직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7년 전 럼이 실수한 사건 따윈 궁금하지 않다 말하는 진은 오히려 그 사건을 해결한 모리 코고로를 주목합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심히 거슬린다는 게 그 이유죠. 여튼 영혼 탐정 후토 가이토가 방송에서 말하려 했던 것은 하네다 코지를 죽인 범인이 여자라는 것이라 합니다. 자취를 감춘 보디가드 아사카가 푸던 마스카라 손거울을 갖고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여자라 판단, 하네다 코지에게 빙의당한 척 날 죽인 건 여자다 라고 부르짖을 예정이었다 하죠. 그렇게 하네다 코지가 남긴 다행 메시지는 아사카와 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학여행편에서 하이바라가 준 약을 먹고 커진 시니치, 하지만 또 그새를 못 참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신문 기사 1면에 올라가게 되죠. 사진까지 찍혀서. 다행히 유사쿠와 하토리의 기지로 상황은 잘 해결되지만 쿠도 시니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3명이나 생깁니다. 쿠로다 효우에,
아키타 카네노리, 와카사 루미. 이때는 아직 럼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이 세 명은 동시에 법원 아무로에게 시니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준 시니치의 아버지 쿠도 유사쿠와 유키코가 코난을 만나러 옵니다. 대외적으로 넘기긴 했지만 이번 일로 검은 조직이 내 놈을 주목할지도 모른다 말하며 하네다 코지가 남겼다던 다잉 메시지가 아사카 럼 두 단어를 뜻할 수도 있지만 그 8글자가 두 단어가 아닌 어떤 한 가지의 명칭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죠. 카라스마 레냐.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있을 리 없는 일본에서 가장 강대한 인물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라 하는데 그렇기에 자신과 유키코가 일본에 남아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머물기로 했다 말하는 유사쿠.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코난과 유사쿠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조직의 모략편에서 드디어 궁금했던 럼의 완벽한 정체가 드러나죠. 검은 조직이 함정을 파 FBI 수사관들을 사냥하는데 작은 섬에 갇히게 된 캐머를 쫓아 많은 조직원들이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을 비롯해 여러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럼. 우린 이 에피소드에서 럼의 추리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코난과 아카이의 기지로 결국 캐머를 죽이는 데까지는 실패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럼은 진이 말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와키타 카네노리. 럼이라 의심을 받았던 3명의 인물 중 카네노리가 진짜 럼임이 밝혀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을 보기 전에 꼭 봐야 한다는 필수 에피소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뒷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날 코난이 사건을 마치고 다같이 밥을 먹자며 돌아가려 하는데 누군가 CCTV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검은 조직 2인자 럼. 코난이 시니치임을 눈치채고 감시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는 그때 카메라 줌이 코난이 아닌 와카사 루미, 코난의 학교 부담님에게 확대됩니다. 럼은 와사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결심이 선 듯 의심스러운 건 우선 처벌하고 봐야 한다며 키안티와 코른을 부르라 명령하죠. 그런데 와카사 루미는 이 시선을 눈치라도 챈 듯 CCTV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알고 보니 와카사 루미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17년 전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아만다 휴즈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보디가드 레이첼 아사카. 그녀의 전투 능력은 이미 앞선 에피소드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코바야시를 미끼로 검은 조직의 뒤를 잡고 저격하는 냉정함까지 보여주는데 럼은 이를 보곤 자신의 오른쪽 눈에 손을 대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생각하죠. 럼의 능력은 한 번 본 곳은 절대 잊지 않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한 뒤 협박해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해 먹는 거지만 아사카의 행동을 보고는 그녀는 통제 외 인간임을 눈치챈 겁니다. 자신이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고용주 아만다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사랑이라는 단어까진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지켜주겠다고 한 하네다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했던 비운의 캐릭터기에 그녀가 잃을 것, 즉 약점을 잡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잃을 것 없는 복수의 화신. 럼에게 있어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레이첼 아사카인 겁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주듯 한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유미는 아사카에게 네이클로버를 건네주죠. 덜렁대서 항상 다치기에 행운이 있었으면 한다며 아사카는 고맙다 말하며 그 네이클로버를 손수건에 감싸봤지만 소녀 탐정단이 고개를 돌리자 선물 받은 클로버를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은 아사카가 냉혈한인 장면을 표현한 거다라는 해석이 보통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네이클로버는 부적과도 같은 상징이라 부적 트라우마가 있는 아사카에겐 갖고 싶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의견도 있었죠. 제 생각엔 미신 같은 부적은 하네다가 준 장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지 않았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네다 코지가 아사카에게 관심을 보이던 건 17년 전 아만다와의 만남 장소에서 드러나는데 아만다와 하네다는 17년 전 체스를 함께 두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아만다는 하네다와 친해지기 위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일본어를 공부할 정도로 유명한 하네다 코지의 팬이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의 보디가드인 아사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말하죠. 그녀의 모친이 일본인이라 일본어가 능숙했던 겁니다. 또 아사카의 부친은 자신의 보디가드였는데 한 사건이 났을 때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 흉탄에 죽었다 하죠. 그때 아사카는 자신의 아버지를 쏜 범인을 눈앞에서 목격해 법정에서 증언했고 이로 인해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화롭게 살라 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보디가드가 되겠다 간청을 해 받아들였다 합니다. 추가로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있지 않아 병사했다 하죠. 아버지를 닮아 실력이 출중한 대신
대신 장기라곤 무기 취급과 격투기뿐. 그래서 나쁜 놈들이 꼬이지는 않았지만 남자도 덩달아 꼬이지 않는다 걱정을 하는 아만다. 이 말에 하네다는 자신의 취향이라며 아사카를 쳐다보는데 뭘 봐? 아사카의 따가운 시선을 받죠. 이때 창문을 계속 주시하는 아사카를 보곤 창밖에 뭐가 있냐 묻는 아만다. 아사카는 딱히 밖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오른쪽 눈이 불편해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합니다. 일과성 흑내장. 눈을 관리하는 혈관장애로 인해 한쪽 눈이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시력장애. 하네다는 아사카의 병을 단번에 캐치해내며 화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말해주죠. 이 다음 소녀탐정단이 와사카 선생님을 불러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눈을 부여잡은 와사카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즉 아사카와 와카사가 완전히 같은 인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던 거죠. 레이첼 아사카는 단행본 91권에 처음 등장합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늦게 나왔더라고요. 그녀는 와카사 룸이라는 가명으로 코난이 다니는 테이탄 초등학교의 부담임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인사부터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덜렁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첫 등장 에피소드부터 강도 3인을 티 안 나게 제압하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죠. 특히 다른 사건을 해결하고 또 도주하는 범인을 제압했을 때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게 되는데 이 기사를 본 쿠로다와 럼이 기사 속 그녀의 사진을 보며 와사카의 가명인 와카사 루미를 중얼거립니다. 왜 이들이 그 사진을 주의 깊게 보는지는 17년 전의 진상편을 보고 나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쿠로다는 시라토리를 대신해 캠핑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녀탐정단과 같이 온 아사카를 만나게 되죠. 애초에 쿠로다가 그곳에 간 이유는 코바야시를 대신해 온다는 와카사 루미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은 캠핑장에서 마주치고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벌이죠. 이때 아사카는 순간 한쪽 눈이 안 보이는지 선생님을 부르는 탐정단 방향을 한 번에 찾지 못합니다. 하네다 코지가 말했었죠. 일과성 흑내장.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병. 이 시야적인 게 악화돼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병이 낫지 않은 게 확인됩니다. 여튼 이 캠핑장에서도 사건이 발생해 아유미가 인질로 잡히는 위기 상황이 발생되는데 다들 아유미가 걱정돼 당황해하지만 그녀만은 칼을 든 범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린아이한테서 손대. 그렇게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찔러. 못하겠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섬뜩한 표정과 말투. 범인은 이 말에 공포심을 느꼈는지 온몸이 굳어버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던 쿠로다가 범인을 제압하고 아유미를 구해내죠. 이 모습을 본 코나는 아사카가 혹시나 검은 조직 또는 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의외로 하이바라가 자신은 와카사 선생님이 좋다며 호감을 표현하더니 나쁘게 말하지 말아달라 새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난이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처음 와카사 선생님이 왔을 때 그녀의 제안으로 같이 간 오래된 창고에서 백골 시신을 발견했었죠.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몇 년이나 열렸을 리 없는 창고의 문이 열렸던 흔적이 있었고 우연히 와카사 선생님의 초대로 집에 놀러갔을 때도 살인사건이 발생해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와카사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 와카사 선생님 때문이네요. 여튼 그녀가 개입하면 코난 못지않게 범죄율이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 판단한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사카는 무력도 높지만 머리도 상당히 비상한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사건이 풀리지 않았을 때도 힌트를 주며 도움을 줬고 검은 조직에게 한 방 먹이는 전술까지. 그게 다른 주변인을 생각 안 하고 한낱 장기말로 쓴다는 점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럼에게 있어서는 최대 걸림돌이 될 카드임은 분명하죠. 실제로 키안티가 총을 맞아 철사한 이후 당연히 테이탄 초등학교를 그만뒀을 거라 생각한 럼. 하지만 내가 왜? 당당하게 출근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지? 조직원들에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냐 물어보지만 교내에선 방해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 조용히는 불가능하다 하죠. 앞서 본 그녀의 성격상 일이 발생되면 테이탄 초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도 과감히 장기말로 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집도 미행에 찾아보려 했지만 집이 몇 군데나 있는 것 같고 항상 끝은 따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마저도 어렵다 하죠. 럼은 이 보고를 듣곤 진득하게 알아보자면서도 왜 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17년 전 그때 부하들이 확실히 마무리를 한다 했을 때 구경꾼이 많아 철수한 걸 후회하는 럼. 그런데 럼은 17년이나 지난 사건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그건 아마 럼의 성격 때문일 겁니다. 조직 내에서도 그의 얼굴은커녕 진짜 목소리를 아는 이도 손에 꼽힌다고 했었죠. 그렇기에 초반 럼에 대한 떡밥이 던져졌을 때도 그의 나이도 성별도 알 수 없다 했었습니다. 17년 전 아사카는 하네다의 방에 있었기에 럼의 이름과 얼굴조차 보지 못했지만 하네다 방에서 코지와 대화를 나누던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 추측하며 쫓고 있다는 장면이 나오죠. 추가로 코난이 아무로에게 럼이라는 인물에 대해 말했을 때 아무로는 코난이 럼을 아는 거에 대해 굉장히 놀라면서도 코난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자신도 럼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성격은 굉장히 급하다고. 마지막으로 아사카는 생각보다 많은 인물과 엉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사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네다 코지의 사건 때문에 얽힌 인물들. 하네다가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코지의 죽음의 조사를 맡게 된 아카이 츠토무. 실제로 아사카는 츠토무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적과 함께 싸우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지 츠토무가 루미에게 지금부터 대면할 괴물은 아직 내 놈이 상대하기 벅차다며 죽음을 재촉하지 말고 그만 물러나라 했었죠. 이를 해변가에서 아카이 츠토무의 아들인 슈이치가 절권도로 한 일당들을 제압하며 뒤로 물러나라는 말에 회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무로와는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목장에서 하네다 코지가 죽기 전 자신에게 준 부적을 잃어버리곤 당황해하는 아사카. 이를 본 겐타는 아까 아무로가 나무 조각을 주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죠. 실제로 아무로가 주운 건 하네다 코지가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는 장기말이었고 공안 연수 때 받은 17년 전 사건을 생각해냅니다. 유족들이 말하길 하네다 코지가 처음 자신의 스승을 이겼을 때를 기념하는 그 장기말을 딴 곳에다가 둘 리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말을 했다 하죠. 아무로는 이 목장에 하네다 코지를 죽인 범인이 있는 건가 의심을 하지만 그 반대로 하네다 코지가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인물이 있던 거였습니다. 여튼 이 장기말을 아무로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한 지하 매니아 아사카는 또다시 사건이 마무리된 뒤 아무로를 어둠이 짙은 지하실에 가둬 기절시킨 뒤 장기말 회수에 성공하죠. 마지막으로 럼이 궁금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녀가 학교에 있는 이유. 처음에는 코난 때문인 줄 알았지만 아마도 하이바라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사카는 아케미의 동창생들의 모임 때 미야노 시오의 사진을 보며 하이바라가 미야노 엘레나의 딸이자 조직에서 독약 연구를 이어받은 연구원이라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 우리는 레이첼 아사카가 17년 전 사건 이후 아만다와 하네다 코지를 죽인 자들에 대해 얼마나 조사를 하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독약 아포톡신 4869. 물론 이 약이 이제 독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약으로 인해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미해결 난제로 남은 사건임을 아사카는 알고 있죠. 그게 의문의 독약임을 조사하다 검은 조직의 헨 엔젤까지 닿았을 거고 그의 딸과 닮은 하이바라를 주시하는 걸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년 전의 진실 다음 회차에서 유사쿠가 말하길 하네다 코지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인물이 아마도 아사카라 말하죠. 이 게시글에 여러 번 접속한 인물을 주목하고 IP 주소를 추격한다. 그리고 아사카는 그놈들이 당연히 검은 조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웬 꼬맹이와 박사가 사는 집에서 하네다 코지에 관해 폭풍 검색을 했고 깨름직하지만 아사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코난이 있는 테이탄 초등학교에 잔입을 하게 된 걸 거라 합니다. 추가로 이를 신이치한테 말해줬더니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말하죠. 이렇게 오늘은 17년 전에 진상에서의 주요 인물인 레이첼 아사카가 나온 회차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진도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재되고 있는 부분까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포를 조금 하자면 지금 런과 아사카 이 둘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다 하죠. 혹시나 제가 빼먹은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는 내용 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등등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재밌는 코난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이상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 뒷이야기 레이첼 아사카 편이었습니다.
아무로가 말했었죠. 럼은 성격이 급한 것 같다고. 추가로 하나 더 느낀 건 말 많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카를 저격하기 위해 대기 중인 키안티가 계속 주저리 떠드는데 딴짓하지 말고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말라 화를 내죠. 그렇게 뻘쭘해하는 키안티는 아사카에게 역으로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서러운 날이겠네요.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